병원에 다녀오신 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은 5분밖에 못 봤네. 정작 중요한 질문을 꺼내지도 못하고 나왔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짧은 진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의사가 아닌 나 자신이 쥐고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나올 때 내가 아픈 걸 제대로 설명한 게 맞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내가 그냥 아프다고만 해도 알아서 다 파악해 주실 거야. 또는 너무 길게 말하면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의료 연구 결과를 보면 외래 진료에서 진단 오류가 5%에서 15%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진단 문제의 30%에서 49%가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어쩌면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다. 대충 말해도 괜찮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을 혼동하는 이런 태도는 심각한 질병의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24시간 내내 직접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언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뭘 하면 더 아픈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뭔가가 고장이 났어요. 그냥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 수리기사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병원에서 그냥 아파요, 몸이 이상해요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만약에 딱 6가지만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 간다면 어떨까요? 언제부터 아픈지, 뭘 할 때 더 아픈지, 어떤 느낌으로 아픈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문제구나 라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환자분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알면 짧은 진료 시간에도 여러분의 아픔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사 선생님도 훨씬 더 정확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194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이나 넘게 계속된 의학 연구들이 모두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한 진단의 70에서 80%가 바로 여러분이 의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만으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1975년 영국 의학 저널에서 10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5%의 사례에서 병력 청취만으로 최종 진단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진단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요즘 나오는 최신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도 여러분의 이야기 정보만 가지고 76.6%의 정확도를 보이거든요. 인간 의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검사는 특정 시점에 사진을 찍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담은 한 편의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만 매년 약 79만 5천 명의 환자가 진단 오류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수많은 의료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결과의 상당 부분이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전달 문제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표준 병력 청취법이 있거든요. OPQRST라는 방법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아시스 언지 6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오는 오늘부터 아는 아프지 않게 하려면 시는 시큰거리는 듯, 쓰는 스스로 느끼는 위치, 어는 언제나 이만큼, 지는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아픈가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서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특정 활동 중에 시작됐다면 그것도 꼭 말씀드리세요. 두 번째, 아프게도 안 아프게 하는 것들, 무엇이 증상을 더 나쁘게 만들고 무엇이 좋게 만드는지 모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 더 아프고 쉬면 괜찮아져요. 눕기만 하면 속이 더 쓰려요.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시큰거리는 듯. 어떤 느낌인가요? 통증을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설명해 주세요. 칼로 찌르는 듯, 망치로 맞은 듯, 가슴에 돌덩이를 올린 것 같이 이런 생생한 묘사가 의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네 번째, 스스로 느끼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어볼 수 있나요? 그 통증이 다른 곳으로 뻗치나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언제나 이만큼 아픈가요? 0점은 전혀 안 아픈 것, 10점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할 때 지금 몇 점 정도인가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 지속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 아프면 몇 분, 몇 시간 계속되나요? 하루 종일인가요?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나요? 이런 패턴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부터는 머리가 아파요가 아니라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시작됐고요. 고개를 숙이면 더 아프고요. 어두운 곳에서 쉬면 좀 나아져요. 오른쪽 눈알이 빠질 것처럼 옥신거리고, 주로 관자놀이 쪽이에요. 가장 심할 땐 7점 정도였는데 지금은 4점 정도고요. 한 번 아프면 2-3시간 지속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6가지 중에 2-3가지만 미리 생각해서 가셔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할맵 의원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